길을 잃고 헤매었던 화자의 경험과 그 경험으로부터 깨닫게 된 삶의 성찰을 노래했습니다. 바람직한 삶의 자세는 뭡니까? 작품을 감상해 봅시다. 밑으로 내려오죠. 화자는 길을 잃은 것처럼, 산에서 길을 잃었다라는 것처럼, 길을 잃은 것처럼 삶의 어려움에 부딪힌 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할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들, 시련이나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들에게 너 아직 길 잃어본 적 없지? 너 아직 고생해 본 적 없지? 너 근데 언젠간 길 잃고 고생 한 번쯤은 해볼 거거든? 그때 내 경험과 깨달음을 전달해 줄 테니까 그때 가서 잘 생각해 봐. 이겁니다. 별거 없어요. 시작해 봅시다.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리라. 터덜거리며 걸어간 길 끝에 멀리서 밝혀오는 불빛의 따뜻함을. 길을 잃으면 멀리서 오는 불빛의 따뜻함이 얼마나 희망이고 위로가 되는지 니들은 모를 것이다. 요렇게 뚝 잘라서 문장의 순서가 바뀌어져 있죠? 그래서 도치. 기본적으로 도치법은 뭐에 해당합니까? 문장에 있어서의 변화 주기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변화를 줍니다. 왜 변화를 줍니까? 그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한 변화주기다. 도치는 그러니까 강조다. 이러면 됩니다.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겁니다.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 아직 삶에 시련이나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시력 말고 시련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 조용히. 너한테 말 걸지 않았어. 막무가내의 어둠 속에서, 막무가내, 아무런 희망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 그 속에서, 어둠 속에서 누군가 맞잡을 손이 있다라는 것이 인간에 대한 얼마나 새로운 발견인지 점점점 할 말 하다가 말았죠? 생략법 쓰여 있군 이라고 해도 되겠다. 혹은 인간에 대한 얼마나 새로운 발견인지 니들은 모르리라 라고 하면 얘도 도치가 쓰여져 있다고 볼 수도 있지. 어둠, 시련, 고난 속에 누군가 맞잡을 손 있으면 너무 좋겠죠. 그것은 인간에 대한 새로운 발견입니다. 인간이라는 게 너무 냉정하고 이기적인 존재일 것만 같았지만 또 막상 이렇게 만나면 너무 사랑스럽고 고마워요. 이런 존재일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런 사람이 어딘가에는 있고 너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 라고 얘기해 주지. 산속에서 밤을 맞아본 사람은 알리라. 역시 또 도치네요. 그 산속에 갇힌 작은 지붕이 거대한 산줄기보다 얼마나 큰 힘으로 어깨를 감싸주는지. 도치 쓰여져 있고요. 어머, 지붕이 어깨를 감싸줍니다 라고 해놨으니까 의인법이 또 쓰여 있다라고 확인해 놓으시면 됩니다. 어쨌든 산에 있는 작은 지붕들, 사람이 산다. 아, 길 잃어버렸는데 이제 살았다. 그러면 얼마나 위안이 되고 안심이 될까. 알고 봤더니 산장의 주인이 연쇄살인범 도망가 있어. 너무 무서운데 완전 공포영화인데. 들어와 해가지고 갔더니 막 피냄새가 나고 지하실 문이 열려 있어서 내려가 봤더니 사람이 걸려 있고. 오우씨, 도망쳐 나와야 되지 않나? 먼 곳의 불빛은 나그네를 쉬게 하는 게 아니라 저기 불빛을 보면 살았다 하고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쉬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이를 악물고 거기까지 가게 만들잖아. 먼 곳의 불빛은 나그네를 쉬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힘있게 해주는 겁니다. 뒤에 이미 문제가 나올 테지만 답이 나와져 있어요. 뭐라고? 불빛, 희망이죠. 누군가 맞잡을 손, 희망이고요. 작은 지붕들, 희망이죠. 어둠, 시련, 고난이고요. 밤, 시련, 고난이지. 먼 곳의 불빛은 나그네를 쉬게 합니다. 먼 곳의 불빛도 초록색 같이 색깔 해놓으면 됩니다.
산속에 밤을 맞아본 사람은 계속 걸어가게 해준다라는 것을 알리라 라면서 마지막까지 도치가 쓰여져 있다. 내용상 뭐 별로 크게 문제가 될 거나 특별한 내용은 있지는 않지만 잔잔하게 나 옛날에 산에서 길을 잃어본 적이 있었는데 작은 불빛이 비치는 그 인가가 보이는 그 순간 마음이 너무 평온해지고 이제 살았다 싶더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그리고 진짜 너무 힘들어서 떡이 될 것 같았었는데 그 불빛을 보니까 정말 힘이 나서 걷게 되더라 이 얘기를 해주죠. 다음 페이지. 됐고 화자의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삶에 대해 성찰하고 있습니다. 산속에서 길을 헤매다가 밤을 맞은 적이 있어. 멀리서 보이는 불빛의 따뜻함을 느꼈지. 거대한 산줄기보다 작은 지붕이 더 큰 위안이 되어 주었어.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따뜻한 힘. 어둠 속에서 맞잡을 손이 있다라는 건 위로가 되지. 먼 곳에 불빛은 나그네를 계속 걸어가게 만들어주지. 그래서 1, 2, 3, 4 다 같은 애들이다. 희망을 주는 존재들. 그렇게 확인해 놓으면 되겠죠. 됐을까? 대조적인 의미로 긍정적인 거랑 부정적인 거 있는데 이미 체크했어요.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다 나타나 있고 긍정적인 거에다 색깔 이렇게 칠했고 부정적인 거에다가 이렇게 색깔 칠해놨었죠. 구분할 수 있으면 됩니다. 설마 요거 헷갈릴까? 라고 섣불리 예상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잘 살펴보시라. 화자는 그러면은 희덕이 언니 어떻게 사실 거예요? 삶에서 시리에 빠진 누군가에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희망과 꿈을 주는 존재가 되어야 하지 않겠소? 라고 이야기해 줄 거다. 옆에 나와 있는 1, 2, 3, 4번 역시 이분들일 거예요. 시작! 1번 온통 도치 있었죠? 시각적 심상이 주를 이루고 있는 거 맞고요. 그러면 요거 조금 오바해서 시각적 심상이 많아? 회화적이야.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유사한 문장 구조 반복하고요. 시에 안정감 주고 당연히 반복이니까 운율 형성 요소라고 해도 되지. 상반된 의미를 지닌 시어를 통해서 주제를 강조합니다. 아까 희망을 주는 것 긍정적인 시어, 시련 고난을 나타내는 부정적인 시어 있었죠? 대화 형식 아니에요. 의지적 태도가 또 딱 의지적 태도? 요거도 한 반쯤? 괜찮다고 하자. 의지적. 다음 중 기억과 의미가 통하는 존재 살펴봤더니 기억,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 절망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 2번 삶의 고비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 니은의 의미를 고려할 때 니은 계속 걸어나가게 해주는 화이팅 힘내 화이팅 힘내. 시끄러워 꺼져 잘 거야. 정답 5번 시리에 빠진 누군가에게 포기하지 않는 힘을 주는 존재. 4번은 굳이 찾을 것 없고 동그라미 여기 색깔 칠한 걸로 찾으면 A, C, E 긍정적인 거였고요. B, D 부정적인 건데 요 정도는 뭐 굳이 할 필요도 없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음 페이지 학습활동 보러 갈게요. 시상 전개 방식은 언제나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화자의 경험과 거기에서 얻은 깨달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길을 잃고 헤맬 때 불빛의 따뜻함을 느끼지. 불빛, 마주잡을 손이 있다라는 건 너무 의지가 되는 거야. 밤속에서 밤을 맞았을 때 거대한 산보다 작은 지붕이 위안을 주지. 먼 곳의 불빛은 나그네를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줘. 밑에 먼 곳의 불빛은 나그네를 쉬게 하는 것,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준다. 지속적으로 움직이게 희망과 힘을 주는 것이다. 쉬게 단순히 편안함을 주는 것보다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게 만들어주자 정도가 되겠죠. 바람직한 삶의 자세는 누군가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존재가 됩시다. 끝! 다음 페이지. 나그네와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저도 꿈과 희망을 줄게요. 됐고, 밑에 나와 있는 감상하기 다른 한 편을 정해서 소개해 봅시다. 패스. 그 다음 페이지. 작품 중 골라서 다음을 형식을 해줍시다. 패스. 밑에 시고 3 다 패스. 다음 페이지 33쪽 하나만 더 볼게요. 산속에서 자유시 서정시고요. 사색적이다. 깊이 생각하고 성찰적이다. 자신을 되돌아보고요. 고백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얘기해주죠. 희망이 될 수 있는 따뜻한 힘에 대해서 도치스였고요.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 시어의 대조적 사용을 통해 주제를 드러내줍니다. 따뜻하게 긍정적인 거 불빛, 맞잡을 손, 작은 지붕, 먼 곳의 불빛 요 정도까지. 그러면 밑에 나와 있는 대조적 의미의 시어들 다 확인할 수 있을 거고 시어 및 식구의 의미와 화자의 태도 우리 모두 불빛과 같은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얘기는 하고 있다. 확인해 놓으시면 되겠지. 일단 정치